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시장은 온통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고의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났고요. 거래 정지에 들어갔는데요. 예, 삼성바이오는 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바이오주,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큰 관심사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충격으로 바이오주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한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건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장이 열려봐야죠. 미스터 마켓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바이오주가 워낙 이제 코스닥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의 영향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삼성바이오 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가는 얼마에 끝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였는데 국내 증시는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미국 증시가 힘이 없네요. 어제 또 다우가 0.8%, 나스닥은 0.9% 밀렸는데 최근 흐름들이 출발할 땐 상승입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또 하락세로 오늘도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냈는데요. 예, 오늘 또 이제 대학 수학능력 평가일이기도 하죠. 개장은 1시간 늦게 됩니다. 목요일장 앞뒤로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요. 해석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짚으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바이오 얘기를 하실 겁니까? 네, 하고 출발하죠. 그 얘기를 해야죠. 시장 예. 개별 종목의 영향보다도 시장 전체 영향이 크니까. 네, 어제도 이 증선이 발표 이후에 스케줄 말씀드리면서 네.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만약에 이거 고의 아니고 혐의 없음으로 발표가 됐으면, 만약에 그랬으면 예. 다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예. 금감원 난리 났을 거고요. 소송 휘말리면서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바대로 고의성 포커스 맞춰서 일단 실질심사 대상까지는 들이밀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폐지 실질심사는 거래소에서 합니다. 이제까지 분식 이슈로 상폐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던데요. 그럼 이제 어제 고의성 이제 인식해서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넘기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으니까 일단 거래 정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금감원이고 금감이고 여기도 면피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에 그렇죠. 예.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어떻게 거래 정지야라는 부분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어제 뺄 수 있는 최상의 이 결과를 뽑아낸 상황이다라고 읽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여타 바이오주들 쪽으로 악영향이 미칠 거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바이오 쪽으로 일도 몰라서 평소에도 그쪽 시각을 말씀을 한마디도 안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 존재한다라는 분석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불안했고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이 논란이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읽어야지 삼성바이오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 일제히 다 레벨 다운 이쪽으로 네. 읽어가기에도 충분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오를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쪽으로 모르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하나 좀 짚고 시작을 하면 잠시 후 8시서부터 제롬 파월 코멘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예. 맞아요. 얘기하는 날이죠. 예. 네. 그래서 기사 보니까 제목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롬 파월이 입 열면 주가 떨어질 확률 50%.
제롬 파월이 이제 나와서 소위 말해서 매파적 시각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워낙 이제 많이 억눌러 놨었던 연준이기 때문에 이게 반발 나오고 있는 건지 내 그거 잘 모르겠다만 일단 10월 달 이 주가 하락할 때 그림 기억해 보시면 9월 FOMC에서 그렇게 비둘기파적으로 코멘트가 나가고 며칠 안 지나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쳤을 거거든요. 그리고 10월에 급락장이 있었고 최근 미증시도 굉장히 밋밋합니다. 후약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안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코멘트하는지 여부 일단 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 사이에 미국의 CPI 발표된 10월 CPI 나왔는데 근원 CPI 값이 2.1%. 그냥 근원 CPI 값은 음식료하고 에너지값 뺀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2.1% 나와서 이거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도 사실은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 유가 하락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 그럼 연준이 예상했었던 물가 레벨에서 조금 더 내려왔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럼 오늘 물가 압력이 좀 가벼워진 부분, 그런 부분들이 파월 코멘트에 담기는지 여부, 오늘은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한 종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찝었었 대한항공도 어제 굉장히 뜨거웠었고 고려는 나쁘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들 오늘도 한 종목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제목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놨는데요. 요즘 류어의 방미 얘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상당 부분 합의되겠구나라는 얘기가 솔솔 들립니다. 올해 시장을 가장 짓눌렀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이거든요. 제가 1말 2초 때 시장 갑자기 금리 텐트럼이다 뭐다 하면서 무너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 빠진 이거 금리 텐트럼이 문제면 오로지 금리 텐트럼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면 이거 받아라. 금리 오르기 시작한 건 작년 하반기서부터 주구장창 올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이건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건 받아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운드가 나왔죠. 걱정하는 거 딱 하나인데 미중이 무역 전쟁 정면 충돌하는 케이스만 아니면 우리 시장 다칠 일 없다. 그렇게 읽었었던 게 1말 2초 때 모습입니다. 근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고 미국과 중국이 멱살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러면서 올해 시장을 가장 짓눌렀었던 요인 중에 하나로 꼽아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온 건 지나온 거고 이제 무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이 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조명을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국으로 갈 거냐?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냐? 없죠. 일단 앞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림처럼 패화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관세 매기고 보복 관세 매기고 할 때는 사이즈를 똑같이 부과를 했어요. 160억 달러, 340억 달러 부과하면 장군, 멍군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는 2천억 달러 부과할 때 중국은 600억 달러 부과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입 총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로 때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수익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 때릴 수 있는 사이즈 440억 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2,600억 달러 넘게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관세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때릴 때면 때려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야 중국 거 아무것도 받지 마.
그러면 안 받으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죠. 대체가 불가능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에서의 이 수입 사이즈가 이게 뭐 무시할 수 있는 이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파국으로 몰고 가면 양국 모두 다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슬슬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실제로 눈에 많이 보이죠. 차트 몇 개를 보면은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첫 번째,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미국이 거슬리는 이유는 중국이 커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생산 공장으로만 치부했었던 중국이 돈 벌고 나가지고 첨단 기술 좀 기술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카피를 하다 안 되면 뭐해요? 인수하죠. 그냥 사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특허를 늘려가고 지금 뭐 과거와 다른 뭐 반도체 굴기를 포함한 첨단 산업 쪽에 우리가 육성 전략을 이제 세워놓은 상황이죠.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쫓아오는 쪽 꺾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너네 이거 뭐 카피야? 뭐 우리 건데 이렇게 막 도용해도 돼? 라는 식의 딴지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지적재산권 수지 보고 계신데요. 이 중에 미국 족쳐서 나올 수 있는 수지액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으로는 중국이 어차피 이득을 많이 보겠지만 지적재산권 손대서 무역에서의 손실나는 미국에서 손실나는 금액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중국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하겠다, 시장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입에 달린 채로 삽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거 한번 보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내다 파는 물건들,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물건들, 그럼 이런 것들 더 사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대두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기사 보셨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전쟁 본격화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 최대 수출 품목 대두를 관세 25%를 때려버리니까 어디가 나팔을 불었어요? 브라질이 나팔을 불었거든요. 뭐 관세가 높아지니까 미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부분들은 급락했을 거고 대체품으로 올라온 게 브라질산 대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 이거 수입 늘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 얘기 참 재밌는데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뽑아내는 국가 어딜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우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우디 넘어섰어요. 네.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뽑아냅니다.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뽑아내는 원유를 누군가는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들입니다. 이거 더 높여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결 방법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이는 해결 방법이 양국에서 안 보였을 리가 없고요. 중간 선거 가기 전까지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참 날선 코멘트들이 많이 나갔어야겠지만 이제는 뭐 중간 선거도 지난 마당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미중 정상이 만나서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 7위안의 공포가 더 시장을 짓누르진 않겠죠. 요즘 역의 위안 환율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역외가 먼저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으로 표시했죠. 밑으로 갈수록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겁니다. 위안화 약세로 가면 대한민국 원화 동조화 보이고 시장 외국인 매도 스탠스 보이고 그럼 시장 빠지는 거야 뭐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안화의 약세 공포가 경감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반등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정말 우리나라 시장 신나게 팔았는데요. 중국 시장 쪽으로는 저렇게 다 죽어가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외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중국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양털깎기 얘기 많이 하는 그냥 좀 신흥국들 털어먹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우리 IMF 때 서로 다 죽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인들은 신나게 주식을 사고 건물을 샀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엿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재미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뭐 재미로 준비한 거니까 꼭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벌써 내년이면 2019년입니다. 짧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홀수해와 짝수해의 등락폭을 보면 뭐 우연히 이랬을 수도 있고 워낙 08년도 때 하락폭이 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짧지 않은 기간이니까 분석을 해보면 홀수해가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홀수해가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홀수해 평균으로 24% 올랐대요. 코스닥 시장은 홀수해 평균으로 27% 올랐고 이거 어제 KB증권에서 네. 재미로 주는 차트였는데 저도 재밌게 봤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작년에 홀수해였잖아요. 네. 엄청 올랐잖아요. 네. 올해 짝수해인데 헤매고 죽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내년 홀수해네요. 네. 그래서 올해 가장 짓눌렀던 이슈가 무역전쟁 이슈였고 네. 이게 또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 내년 증시는 뭐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는 연말장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사실 내년 봐도 지금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경기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미국마저 그렇다고 하고 국내 기업들 뭐 이익은 안 나고 뭐 안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정말 이제 G20 이달 정상회담 쪽으로 가면서 해결 국면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인데 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적재산권 일단 들이밀고 그 다음은 사실 금융시장 개방까지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은 그 궁금증인데. 우리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장 팀장님 일단은 좀 해결 국면으로 가는 걸로 오늘 해석을 해주셨고요. 또 종목 이야기 하고 있죠. 네. 오늘은 지금 당장 뜨겁지는 않은데 요즘 제가 모멘텀 꽂힐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뜨겁지 않지만 분명히 이 모멘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옵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종목 얘기를 할까 합니다. CJ 헬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여가 시간에 집에서 뭐 만약에 그냥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한다, TV를 본다, 그때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지나간 내가 뭐 평일에 바쁘게 살면서 못 봤었던 TV 프로그램을 IPTV로 다시 보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사업자들은 점점점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IPTV 업체들은 3사죠. KT, SKT, 그리고 LG 뭐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케이블 업체들은 점점점 고사되고 있는 거고 박터지게 싸우면서 케이블 사업자들의 이 유저들 뭐 끌고 넘어오려는 전략, M&A 전략 분명히 취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1위 케이블 사업자죠. CJ 헬로는 위에 써놓은 것처럼 분명히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의 문제고 뭐 가격의 문제지 저 그림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LG U+에서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드라이브 인수전에 CJ 헬로가 들어갑니다. 이건 좀 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몸집 불리기냐? 그럼 몸집 불려서 매각하려는 의도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몸집이 불게 되면 피인수 가능성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으로 읽어서 그럼 내가 정말 제대로 영업을 한번 해보게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용의 부담과 뭐 또
훨씬 더 이제 영업단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이거 왜 끼어 들어간 거냐라는 부분으로 마지막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난 이 회사를 팔 거예요라고 못을 받고 이 딜 시장에 들어가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을 겁니다. 그렇죠. 예. 나는 제대로 영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딜라이브 인수전도 뛰어 들어갔어요. 난 제대로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살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프로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CJ 헬로비전이 실제로 딜라이브 인수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의사는 충분히 뭐 시장에다가 반영을 해준 것 같으니까 LG U+가 싸지 않은 가격에 사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보도자료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디지털 타임즈 보도였는데 최근 자료예요. LG U+에서 딜 관심이 있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뉴스도 더벨 뉴스를 하나 캡처를 떠왔는데요. LG U+가 CJ 헬로를 가져가고 KT가 현재 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딜라이브를 더해서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합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넘버 1 KT 쪽은 넘사벽이고 넘버 2 쪽으로 LG U+가 뛰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만들고자 하지 않겠느냐. 이 그림 만들 때 CJ 헬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매각합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매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뜨겁지는 않지만 이 뉴스플로우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CJ 헬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매각건으로 여러 차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좀 아닌가 싶으면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컸는데요. 다시 한번 CJ 헬로를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 예. 종목 얘기는 오늘 이것까지만 네.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퍼즐이죠. 네. 미국, 중국도 더 이상 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이따 파월 코멘트 한번 들어보고요. 네. 만약에 그게 달러의 부담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갖다 끼운다라고 판단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